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외출했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아침에 이중 차광을 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녁에 오자마자 답답해 할 것 같아서 걷어주었어요. 어쨌든 하루 만에 이렇게 이제 화상을 입혔지만 이 아이도 안으로 들여놓자고 하니까 이게 교체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화상을 입어서 힘들어하는 아이, 얘는 물고파하지도 않거든요. 내일 대전에 비 소식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를 제가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장소를 이렇게 대기들을 교체하는 것도 이게 용이치가 않은 게, 햇빛 적응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을 또 이렇게 꺼내놨다가 또 바로 화상을 입히고, 콩분의 아이들도 조금 제가 이제는 내놔도 되겠다 하고 밖에 내놨다가 콩분의 아이도 2개를 화상을 입혀서 다시 들여놨어요. 그 아이는 저면관수를 내가 한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또 물을 또 연거푸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얘를 여기다 올려놓고요. 그래서 다시 들여놓고, 내일은 이제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를 맞추긴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아직도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웃돌기 때문에 비 맞추는 것도 제가 어렵고 화상 가리막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 비를 또 놓치면 또 이렇게 말라서 가는 아이들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일단은 비를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양이 좀 적당히 왔으면 좋겠는데 과하지는 않겠죠. 중간에 비 소식이 하루만 있고 퍼센트가 60%라 그래도 그냥 비를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뭐 햇빛, 화상 걱정을 안 하겠죠. 오늘 아침에 이중 차광을 해놓고 갔다 와서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이렇게 걷어봤는데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화상은 입은 것 같지 않아요.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다육이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건데 하는 후회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재작년 그 모기망도 제가 부지런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심하게 화상을 입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괜찮으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이중 차광막을 하는 거를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 차광막, 거리대, 폴대, 이거 덮개죠, 덮개를 활용하는 거를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차광하는 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요 비가리막 이 덮개에다가 비닐을 덮어 씌울 때, 요건 저는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 올해 덮개 씌워서 만들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는 제가 여기다가 차광막을 먼저 덮어 씌우고 비닐도 씌우고 2가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덮개 하나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차광을 해도 그냥 비닐 덮개를 덮어주고, 그리고 비가 와도 이 덮개를 덮어주고 하려고 그렇게 2개를 다 씌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게요, 더울 때 그렇게 뭐 올해처럼 많이 덥지는 않았지만 더울 때 이 비닐하고 겹쳐져 있는 걸 이렇게 덮어주는 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안쪽에 차광막을 같이 끼워서 하니까요, 요 덮개 플레임에 이 이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끼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소도 용이치가 않고요. 엄청 덮개를 덮을 때마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요 비닐을 씌울 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여기다가 차광막을, 어떤 분이 여기다가 차광막, 이 프레임에다가 차광막을 덮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햇빛 차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소식이 있다면 여기다가 이제 비가리막을 덮어주는 방법, 이 방법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요 비닐 덮개 씌울 때 했었는데 올해 장마도 유난히 길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항상 있어서 이 덮개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그 횟수보다 제 짝꿍이 이 덮개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올해 장마가 길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잠깐 고민을 하다가 비닐 덮개를 덮어가지고 비가리막을 하는 게 더 용이하고, 차광막은 작년처럼 여기다가 그냥 덮어주리라, 이렇게 이제 더울 줄 몰랐죠. 그렇게 계산을 하고 비닐막을
여기다가 비가리막을 덮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도 만약에 덥다고 한다면 그분 말씀 말 맞다나 이 비닐을 벗기고 여기다가 그렇게 지금 올해 작년에 하신 분도 직접 계세요. 여기다가 차광막을 덮어서 차광막만 덮어서 이렇게 이제 햇빛 관리 요거를 한 다음에 비 소식이 있으면 그때 비가리막을 덮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유치님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해마다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는 비가리막을 해서 덮어 씌우는 게 제가 하는 것 같으면 즐거운 수고라고 마다하지 않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짝꿍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가리막을 장마 기간에 수시로 덮어주고 열어주고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짝꿍이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짝꿍을 조금 수월하게 도움을 받으려고 비가리막 비닐을 선택해서 이렇게 비닐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차광막은 제가 이렇게 덮어주고 걷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해마다 여름이 이제 맞닥뜨려진 그 시기에 저 덮개를 해놓고 노숙을 하고 하는 그 시기에 그때 조금씩 이제 보완을 해서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보완을 해서 또 새롭게 교정하고 수정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올 여름에는 이제 다 웬만큼 다 지났다 해서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고 이제 한 가지 후회스러운 거는 좀 두꺼운 차광막 두껍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덮어주었더라면 이제 이게 후회가 되는데 이렇게 더울 줄 모르는 거죠. 이렇게 화상 피해를 많이 입을 줄 모른 거죠. 근데 이게 다육맘님들이요. 이렇게 힘든 여름을 보내면서도 이 순간순간 이 초보맘님들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무심무심 좀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차수가 어느 정도 또 되다 보니까 또 요 아이들이 그 이쁜 맛을 여러 해 봤잖아요. 보다 보니까 포기가 안 돼요. 어제 오늘 제가 농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화상 입은 아이를 자리바꿈을 이렇게 해주면서도 걱정을 한껏 하고 나갔는데 막상 농장에 가서 또 예쁜 아이들을 보니까요. 그 힘들었던 시간은 싹 잊어버리고 또 예쁜 아이 보면 얘를 또 우리 집에 베란다에다가 어디다 갖다 놓으면 좋겠다. 콩분 2개를 화상을 입혔으니까 거기다 채워야 아이를 찾아야 되겠다. 요 두 아이도 사실은 콩분에다 채워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 미니 콩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또 심어준 거예요. 요렇게 저렇게 이 다육맘이들은 끊임없이 또 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거를 우선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울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 어쨌든 나머지 한 열흘 정도의 비가리막 차광막을 이제 부지런히 해주면서 그렇게 지내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열흘 정도만 지나면 낮의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여기를 자리 정리 이게 창하고 국민다육이하고 막 뒤섞여가지고요. 도대체가 산만하니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직은 물도 위험하고 햇빛도 위험하고 그래서 비 오는 날 거리대 아이들은 살짝 비를 맞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비 소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비의 양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찔끔찔끔 오다가 또 마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비 소식이 있으니까 이 물 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중간에 물이 안 고픈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과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일단은 그냥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갈수록 점점 게을러지죠. 그래서 그냥 일단은 양이 많지 않다 생각하고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안정 시기로 이제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자리 정돈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 꾸밀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즐겁더라고요. 이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고 그리고 어저께 신입들 제가 주말이면 분갈이를 하잖아요. 신입들을 분갈이를 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하는 게 그래도 아직은 이제 병색이 많이 조심해야 되고 하는 시기라 이 상비약으로 물통에다가 약물을 항상 타놓고 제가 저면관사하는 통을 낱개로 제가
두 개, 세 개를 함께 안 담궈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세균성, 뭐 곰팡이성 이런 병균이 제 베란다에 있다 생각하고 저면관세를 하더라도 개별통으로 해서 하려고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요. 그리고 신입딸기 분갈이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뿌리채 뽑혀 갖고 왔잖아요. 이웃님한테 선물로 받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뿌리채 뽑힌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분갈이를 모조리 했습니다. 집에 있는 화분 이것저것 이제 안성 마침이다 싶은 아이들을 선택을 해서 했는데 요거는 제가 농장표로 마가렛인데요. 이 화분도 제가 구독자님한테 선물로 받은 화분인데 이 화분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어쨌든 수제 화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렛을 여기다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얼굴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 어쨌든 날씨가 조금 풀릴 때까지 뿌리 활착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고, 자 요거는 목대가 있는 아이라 조금 이렇게 롱분에다 심어주려고 하는데 그 제가 예언분 사각분 거리대를 생각하고 심어주려고 하니까 그분이 크더라고요. 중간에 어정한 그 롱분이 요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주니까 비율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물이 심하게 고프지만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제가 주려고 합니다. 뿌리도 건강하고 마른 뿌리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이렇게 심어 주었고요. 그리고 신잎들도 섞여 있어요. 요거는 홍조. 새로 데려온 홍조를 여기 부여분에, 이 부여분 이쁘죠? 이 부여분이 요번에 신상으로 나온 화분인데요. 요렇게 조금 라인 각이 틀리면서 이거 작아요. 작은 분에 이렇게 앉혀주니까 이 홍조도 이쁘더라고요. 이 홍조가 물이 들어오면 빨갛게 물이 든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깨끗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은 아이, 이 이두로 되어 있는데요. 이 까망이에요. 까망이를 좀 짙은색 화분에 앉혀 놓으니까 이 색감이 파묻히더라고요. 얘는 이제 물이 들으면 더 까매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빛 화분. 이 화분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인어를 키웠었어요. 인어가 뭔지 아시나요? 탑돌이 종류 중에 하나인데 걔도 진짜 힘든 아이예요. 올 여름에 사랑은 있었는데 좀 많이 말랐고, 그래서 그 인어를 뽑아내고 여기다 심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화분 뺏기 뭐 이런 것도 조금 했어요. 제가 라울을 다시 분갈이를 해서 해놨는데 회복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새로 예쁜 아이를 데려오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화분도 그냥 털어버렸고요. 요거는 스파이스 로즈, 지금은 현재 말라 있는데 이 아이도 이름의 뉘앙스에서 좀 뿔그스름하게 물이 들겠죠. 요거는 금강 화분에 제가 있는 화분에다 이렇게 소분이에요. 소분에다가 분갈이를 해 주었답니다. 요렇게 저렇게 분갈이를 신입들을 하나 둘씩 하다 보니까 그 힘든 시간 아픈 시간이 또 싹 사라지면서 그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방울복랑도 저면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꺼내놨어요. 이 아이가 아직 주름이 완전히 펴지지는 않았는데 더 이상 입장이 떨구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 아이도 저면관수를 했는데 더 이상 입장이 떨구지는 않아요. 그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조금 내려갔다고 그래도 견디는 힘이 조금은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살짝 한번 해본답니다. 그래도 아직은 물 조심, 햇빛 조심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자리 하나가 비었는데요. 이 자리를 이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명당 자리다 했는데 이 자리에서 또 화상을 입을까봐 저 안쪽에 아이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꺼내놓는데 이것도 용이치가 않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이 아이를 앞쪽으로 내놨어요. 코스모스인데요. 살짝 웃자람도 있기는 한데 또 여기다 내놨다가 또 화상을 입히는 건 아닌가. 근데 내일은 일단은 비 소식이 있으니까 내일 하루는 그래도 또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또 이 아이를 내놨고요. 또 여기는 홍등도 화상을 또 심하게 입어서 여기다 그냥 놔둬도 뭐 이래 아프나 저래 아프나 한데 그래도 또 안쓰러워가지고 일단은 밑으로 내렸는데 여기가 또 자리가 비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화상을 입었던 자리다 보니까 또 어떤 아이를 여기다가 채울까 이제 또 그게 고민인 거예요. 이래저래 고민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오늘 제가 농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아이들을 보니까 또 데려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일단은 개나리가 좀 웃자랐으니까 여기다 놓을까요? 식물등 밑에고 여기서 햇빛 적응을 조금 훈련이 됐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놔야 될 것 같아요. 자리 바꿈 하나도
이게 자꾸 이제 아픈 아이가 하나 생겨 또 생겨 그러니까 마음이 쪼그라붙어 가지고요. 이렇게 소심덩어리가 돼요. 소심덩어리 돼서 평상시에는 과감하게 했던 거를 이제 더 더디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안쪽의 아이들도 비 오는 날 같이 물관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뭐 한 해 안 한 해 해도 이렇게 저면관수를 해가지고 얘 좀 보세요. 시그릿 가든인데 주름이 짜글짜글 지도록 그랬던 아이거든요. 근데 저면관수를 했더니 이렇게 땡땡해졌어요. 얘는 약간 그 드라큘라? 걔하고 좀 많이 닮은 듯한 그런 성격이에요. 땡땡해가지고 돌덩이 같아요. 그리고 얘도 제가 분갈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지, 분갈이가 아니고 저면관수. 아유, 왜 이렇게 이게 말이 꼬일까요? 그런 아이들, 그리고 또 이제 분갈이 해가지고 아이고 올려놓을 애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이 루비도날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것도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서 물 주는 게 용이치가 않아요. 얘가 웃자랐는데 이것도 제가 어저께 이거 햇빛 조금 훈련해서 좀 바깥쪽으로 앞쪽으로 빼놔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이고 또 화상을 홀라당 입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열흘만 한 7일 정도의 온도가 조금 내려가요. 그래서 열흘만 지금 해왔던 상태로 그냥 조금만 더 버티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12번도 더 변하고 점점점 소심덩어리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게 이제 환경이 탓이라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너도 나도 다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나마 조금 거기에 위안을 받고 함께 견디자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요, 오라 못 보던 아이인데 하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진작에 분갈이를 해놓고 저 아래쪽 선반에 안쪽에 깊이 넣어놨던 아이예요. 이 아이는 제가 뭉클 세라믹 롱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다 심어 주었죠. 이름이 요게 파이어볼을 제가 지금 두 번째 키우는 것 같아요. 하나는 키우다가 키핑장으로 보냈어요. 걔도 조금 상태가 안 좋고 메롱하는 것 같아가지고 키핑장에 얼른 보내놔서 지금 아마 키핑장에서 건강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도 햇빛 적응 훈련을 시켜서 이게 롱분에 심어놓은 목적이 있잖아요. 이제 거리대로 가을에 이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서 얘도 지금 햇빛 적응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자리 바꿈이 용이치가 않아요. 여기도 위험하고 여기도 위험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일단은 여기 식물등 밑에서 좀 적응해라. 여기도 아침 햇살은 살짝 들거든요. 염자 앞에서 키높이가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꺼내놓긴 했어요. 근데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뭐가 걸리고 저렇게 해도 뭐가 걸리고 그러니 몇 년 차를 이렇게 베란다에서 달기를 키우면서도 이런데 1년 차, 2년 차 초보마님들은 얼마나 이 심리 상태가 힘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종류가 많은 달기들 중에서 그래도 관엽이보다는 이런 아이들이 좀 생명력이 강하다 하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키우기 쉬운 아이, 내가 1, 2년 키워보니까 그래도 순둥하게 여름을 잘 버텼던 아이, 또 그런 아이들을 선택해서 또 베란다에서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골라내고 또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가 공부가 되잖아요. 수업년 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가면서 키우시면 그래도 가을부터 겨울, 봄까지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들이 빨리빨리 회복하게끔 물도 이제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렇게 하고요. 햇빛 차광도 이제 뭐 9월 중순이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 괜찮겠죠. 그리고 새 입장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쁜 얼굴 만들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물드는 모습, 이제 어머나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이 아이가 조금 물이 들었어요. 어머나 이 아이가 입장이 짤뚱해졌어요.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드로잉도 아주 초록초록하죠. 이 아이가 이제 주황색으로 노릇노릇하게 물이 들어오는 모습, 그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3두인데요. 그저께 보니까 밑에 아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가가. 저도 몰랐어요. 맨날 거리대 위에서 보니까 그런 변화의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작에 여름 분갈이를 좀 과감하게 했던 이런 아이들은 또 걱정을 또 안 하게 되는데, 또 묵둥이들이 제 베란다에 많이 있잖아요. 저 둥근잎빛이 흐리대도 저것도 지금 키핑장으로 지금 쫓겨나야 될 판인데, 하나는 묵둥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분갈이를 또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머릿속으로는 지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것도 해줘야지 저것도 해줘야지. 오늘 제가 이 러블리 로즈가 에어컨 물 떨어지는 거에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잖아요.
키핑장에 한 3개, 4개 조그만 게 그게 있는데 그걸 합식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 줄까. 오늘 농장에 갔는데 러블로즈 군생이 진짜 착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2포트를 데려다가 여기다가 합식을 해서 다시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올 가을에도 이 러블리로즈 예쁜 모습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보완을 해서 합식을 2개 정도 합식을 해가지고 다시 다독다독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쁜 모습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리고 화상 심하게 입은 아이들 여기는요 입장을 제가 몇 개 떼줬어요. 어저께 저녁에 몇 장을 좀 띄워줬는데 한꺼번에 왕창 띄워버리면 이 아이가 또 힘들 것 같아서 몇 장을 띄워주고, 지금 물이 고픈 상태라 건강한 잎이 이렇게 처지고 있잖아요. 또 이런 것도 물도 먹여가면서 또 새 입장 빨리빨리 만들어내게, 약간은 그 우짜란 듯 싶게 물을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주는 날짜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올해 제가 수연이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봄에 요 프릴 수연이 있는데 얘도 올 여름 참 잘 버텼어요. 건강하니 물도 몇 번 안 준 것 같은데 물고픈 내색이 조금 덜하고, 어저께 실시간 방송에서 요거 제일 못난 수연이를 제가 데리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조금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이뻐졌어요. 작년에는 이 겉에다가 이렇게 꺼내놓지 못할 정도로 아주 못생겼었어요. 근데 많이 크고 많이 이뻐지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뭐 아픈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예뻐져 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새롭게 들여와서 이렇게 자리 잡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서 또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댓글 중에서 제일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고 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응원해드리고 싶은 분이, 올여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힘들었잖아요. 고수님들도 다 힘들었고 초보맘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들었지만 비납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들로 차곡차곡 채워가야죠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 댓글을 보니까 그래도 다육이를 포기 못하고 예쁜 모습을 보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구나 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도 라쿤 비너스인데요. 요거 행복다육에서 화분채 데려온 아이예요. 근데 이 화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꽤 옛날에 유명했던 그런 화분이더라고요.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얘도 여름 분갈이를 했거든요. 근데 아주 여름 분갈이 하기를 잘했다 싶어요. 백분도 뽀샤시 입으면서 지금 물 상태는 적당하니 그렇게 잘 버텨내고 있어요. 이렇게 여름을 잘 버텨내는 아이들이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거기에 위안을 삼으시고, 그리고 빈 화분이 많다, 내 자리가 많이 비었다 한다면 그만큼 예쁜 아이들을 더 많이 이제 순둥 착한 아이로 그렇게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아이들 분갈이해서 하나씩 자리를 채워가면서 나의 행복 지수를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팠던 아이들도 다시 회복하잖아요. 요거 춘맹이에요. 약해 피해 입었던 아이인데 제가 한 달 보름 이상을 굶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저면 관수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새 입장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관리 잘해가지고 가을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예뻐지는 모습, 이거를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 사이 제가 이번 주에도 키핑장에 못 갔어요. 키핑장에서 데려다 놓은 아이가 이 아이인데 그래도 여름에 잘 버티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키핑장에서 진짜 혼자 버티고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 안쓰럽고 불쌍하고 하긴 한데, 중간에 제 짝꿍이 가서 하엽 정리를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 하고 왔대요. 그리고 제가 그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물관수를 했잖아요. 물관수를 해서 물을 먹은 상태로 상태가 그냥 괜찮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누구 말 맞다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이번 주도 조금 참아야 한답니다. 거기는 그래도 종합적으로 뭐 차광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환풍이라든가 뭐 이런 거 걱정은 안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안한데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내가 기존에 키웠던 아이들, 못생긴 아이들 빨리빨리 보살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답니다. 요거 링클 마리아 인데요. 순둥하게 아주 이뻐요. 보조개도 있으면서 형광 연두빛이 요 자체로도 색감이 이쁘죠? 근데 이제 가을 되면 이게 이제 색감이 더 진해지겠죠?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상상하면 그래도 행복 지수가 이 힘들고 불편한 지수보다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마님들도 기운 내시고 또 기존의 우리 다육맘님들도 오늘 댓글에 힘냅시다, 힘내세요 이런 댓글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살만한 세상이고 좋은 분들이 훨씬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감동을 또 받았답니다. 자, 오늘 짱이맘 베란다 일요일 저녁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이제 편집을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신입들도 또 데려왔죠. 궁금하시지만 조금 참고요. 편집해서 여러분들 쇼핑하기 편하게 그렇게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서 올려드릴 거니까 또 나름대로 나한테 꼭 맞는 아이들을 선택해서 또 가을에 예쁜 나만의 정원을 꾸미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짱이만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쁩니다. 이뻐요. 안녕.